네, 시장이 여러 리스크들을 좀 극복하고 가는 상황인데요. 남은 10월 또 10월 이후 흐름이 괜찮을까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궁금할 때 이분께 여쭤보죠.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 오늘 시황해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반도체 얘기 ASML 많이 했는데요. 10월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10월은 옥토버인데요. 가상시장에서는 또 업토버라고도 불린다고 하고, 네, 어쨌든 10월 랠리 혹은 고점에 대한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사야 할 것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ASML의 실적 쇼크는 극복하면서 미국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가는데요. 고점의 부담은 역시 있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 불었거든요. 그에 대한 시각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간밤에 대해서 미국 증시 좀 짧게 네.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슈랑 그다음에 원전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미국 증시만 지금 전 세계에서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드는데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톰리 펀드스탯 그 창업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2023년 3분기에 7%에서 올해 3분기에 3%까지 떨어지면서 예. 이게 좀 다르게 인플레이션 떨어지는데 성장률 오히려 4에서 6% 좀 가속화되면서 올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모순적이지만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하지만 11월 초중순까지는 지금 미국 증시도 좀 비싸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지만은 대선 이후에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티펠의 베니베스트라는 투석 전문가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은 배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은 PER이 거의 23배에 가까이 네. 갔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0배에 육박한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S&P 500 기준에 5,350포인트 정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생기면 오히려 내년에는 상승분을 포함해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락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기보다는 좀 대선도 있고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대선 전에 좀 하락해야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측면이 AI를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되게 높았었는데 이틀 전에 ASML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2025년에 예상치가 크게 꺾였잖아요. 그 꺾였던 가장 큰 이유는 레가시 반도체, 특히 인텔이나 삼성의 설비 투자 좀 없을 거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예. 감소할 건데 원래 예초에는 마이너스 3% 수준이었었는데 UBS의 전략가 이야기 들어보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BofA의 애널리스트 이야기는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측면에 레가시 공룡이라든가 중국 쪽의 측면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고점에서 조정받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미국 증시는 좀 다소 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좀 약간 한 스텝 뒤에 있어서 쳐다보는 것들이 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정말 무슨 사회에 악을 끼치는 상품도 아닌데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얘는 팔지 마, 저기는 주지 마 이러니까 참 답답할 때는 그런 거 보면 참 엔비디아가 대단해요, 그죠? 네, 그걸 뚫고 가는 거고요. 원전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그 전부터 사실은 문장주 대표님이 앞으로의 사실은 소위 제2의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전력이나 원전 관련주들이 인프라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확실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국내 관련주가 직접 연관이 있을까 또 이런 고민도 있고요. 관련된 전력기기나 원전 관련된 생각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AI의 생산성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B2B 형태로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대량으로 짓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GPU 가속기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투자를 미국이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미국 중심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일에 보면 되게 자극적으로 소형 원전의 최고의 날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 발전 가동에 필요했던 비용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비용을 간접 비용으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되게 비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커버하고도 지금 돌리는 건데, 그 일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3마일섬에 그 컨센트레이션 에너지하고 그 계약을 해서 네, 그렇죠. 그 가동하지 않는 원전을 공급받기로. 다시 돌리고 있는 측면인데, 이 3마일섬이 펜실베니아 근처의 강 주변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렇더군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전력이 필요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었는데, 구글도 전일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구글에 이어서 전일날 이제 아마존이 그 원자로 중에서도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쓰냐면 그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버지니아 주에서 전력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회사는 3,500메가와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 3,500메가와트는 250만 가구한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통해서 지금 전력을 확보를 하고, 워싱턴주에 4기의 소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에너지 노스웨이트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계약권을 지금 설정을 하고 소유 운영할 원자로 약 320메가와트 생산하고 추가적으로 최대 8기를 더 그 확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을 해서 950메가와트를 지금 제공을 하고, 그 총 이제 그 SMR 연료 기술 개발에서 S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총 5억 달러 규모 정도 투자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의 이제 매트 가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MR이 청정 에너지 같다. 그리고 확장이 무한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을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향후에 원자력에 대한 전력 소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에서도 안전성을 더 감안할 수 있는 SMR 쪽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가 수요가 좀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이제 뭐 화석 연료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고 환경에 파괴가 되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친환경으로 갔었던 건데요. 다시 최근에는 이제 원전 쪽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국내 이제 SMR 원자력 관련해서 국내 주식들이 네. 소형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SMR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진행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의 어떤 기업이 혜택이 있을 수 있냐면, 두산에너지가 그 뉴스케일의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한수원이 이제 SMR 관련해서 이제 설계 기술을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기본적 원천 기술은 미국에 들고 있기 때문에 시공 관련된 기술이 한국이 좋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네네.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강하죠. 상승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그 SMR, 그러니까 그 지점인 시간이 이 얘기만 할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글로벌 원전 간다고 우리 원전 관련주들이 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SMR 쪽으로 설비하는 쪽으로 얘기를 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발동을 걸고 하는데 국내 증시의 제한적인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연말이면 여러 부담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저평가 상태 얘기하지만 뭐 우리 시장이야 저평가야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뭐 좀 과학 이야기면 언제나 저평가기 때문에 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상승 흐름을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제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한 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올해의 국내 주식이 아마 마이너스 2%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뭐 미국은 되게 강했고 전 세계 주식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 주식 전 세계 꼴찌 수익률인데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23년도 한국 주식은 또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치면 지금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한국은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고 경기 실적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돌아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될 때 한국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돌아서게 되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할 수 있다고 좀 보이는 거죠. 네. 그 저평가가 그냥 소위 이제 가격으로만 해서 저평가가 쉽게 해소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구조적인 좀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다시 좀 전략을 여쭤볼게요. 늘 이제 유동성을 중요한 흐름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고요. 9월은 생각보다 시장이 괜찮았고 10월 흐름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론과 조정론이 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10월 또 미국 대선 전후에서 전략 투자 방향과 전략 알려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이제 유동성 차트가 있는데 네. 좀 띄워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 지금 보이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미국은 그 유동성 측면을 좀 많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제가 일전의 이야기도 그 영래포하고 그 1개월 단기채에 대한 금리를 기준으로 보고 시장의 이제 단기 유동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했었는데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그 과거에 2019년도 9월 17일 날 보면 이제 단기 자금 쪽에서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스탠딩 레포나 피마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 자본시장 쪽을 문제를 해결을 해줬고 QT도 이제 해결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 9월 말 10월 초에 보면 저렇게 그 소파라고 하는 이제 레포에서 빌릴 수 있는 단기 채권 금리가 그 소위 말해서 레포 금리보다 심하게 튀었던 거죠. 네. 저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단기 자본시장 쪽에서 자금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10월 넘어서면서 저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 네. 그 왜 소파에 이런 금리가 튀는 것들을 왜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가대의 그 초과 지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지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되는 그 거래 규모는 1,000억 미만으로 되게 축소돼 있어요. 은행 간의 거래. 하지만 소파라고 하는 저런 레포 시장에서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빌리고 하는 시장 규모가 보시면 2조 5천억 정도 확대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저런 시장에서 만약에 소파 금리가 많이 튀어버리면 단기 자본시장 쪽에서의 그런 불안함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그 연쇄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그 포지션에서의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저 빨간색은 지급준비금이고 네, 빨간 게 지준이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저 파란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에서 영대포 금리를 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단기 자본시장 쪽에서 문제가 터지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2019년도에 보면 단기 자본시장 쪽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영향으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미국에 강력한 그 주가 하락이 생겼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 3월에 보시면 그 소파의 레포 금리 부분이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3월에 보면 SVB 같은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측면보다도 지금은 미국의 유동성은 부족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전 방송 출연에서도 왜 지금 상황이 불안하게 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미국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재무부발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조달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이 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현재는 유동성 부분이 어느 정도 보포를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5년 1월 1일 날 부채 상한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선도 있고 상원과 하원의 그런 권력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치적 협상과 그다음에 재무부에 의해서 유지되는 유동성 부분이 시중의 어떤 유동성을 어떻게 이제 백업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1월 이후부터 상반기에는 유동성 부족과 경기 둔화에서 시장의 어떤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네. 가져서 네. 가시는 게 좀 맞은 전략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환율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원화요, 엔화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요. 왜냐하면 국내의 주식이 그나마 그래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려고 하면 네. 원화가 강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원화가 1365원까지 다시 10월에 들어서 5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하다는 거는 사실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해질 때 원화가 좀 강해져서 달러가 좀 약해진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국내 증시는 트레이딩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환율에서 이런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국내 증시도 약간 좀 힘이 좀 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몬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